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나라꽃 무궁화의 고장 홍천 출신 미래통합당 소속 경제건설위원회 신영재 의원입니다. 뜻깊은 도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윤미 부의장님과 선배 의원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제10대 강원도의회 임기의 절반을 마무리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는 강원도정이 중심을 잡고 바르게 나갈 수 있는 이정표의 역할을 충실히 했는지 되돌아보고 다가올 절반의 임기를 새롭게 각오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제291회 정례일을 맞아 도정 질문을 준비하면서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생활이 하루빨리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과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레고랜드 사업도 도민의 우려와 걱정이 없는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기대와 바람을 갖습니다. 오늘은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 사업을 위한 MDA 체결 이후의 추진 현황과 계획을 살펴보면서 과도하거나 적절치 못한 예산 사용이 있었는지, 그리고 사업 파트너사인 멀린과의 새로운 관계 설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강원신용보증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홍천지점 설립 방안과 강원도립대학교의 도내 영서권 분교 개설을 통한 활성화 방안, 마지막으로 도교육청 소관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시간상 질문을 다 하지 못할 경우엔 서면 자료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2018년 12월 본회의장에서 가결된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 사업의 총괄 협약을 위한 동의안이 처리된 이후 레고랜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 안권용 글로벌 투자 통상국장님을 모시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투자 통상국장 안권용입니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글로벌 투자 통상국의 업무가 워낙 방대하고 또 우리 도민의 관심사항이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의 노고가 상당히 크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제가 오늘 질문 드리고자 하는 레고랜드 테마파크 사업, 우리 도민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 사업이 우리 도민들에게 잘 전달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국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레고랜드 관련 최근에 언론 보도 내용을 이게 다는 아닙니다. 사실 이거 이외에도 많은 방송과 언론사에서 레고랜드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집중적으로 보도하는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레고랜드 쟁점 현황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최근에 주차장 부지 매입, 그리고 컨벤션 센터의 부지 매입과 시설비, 그리고 유적공원과 유물전시관 사업, 그리고 이런 것들을 총괄해서 강원도의 재정 투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보겠습니다. 보시겠지만 주차장은 주차장은 요 하늘색 입죽이 되겠습니다. 잘 보이지 않는데 주차장과 컨벤션 센터 그리고 유물유적 및 유물전시관 위치를 좀 확인해서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레고랜드 파크 사업을 위한 주차장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당초 멀린과의 재협상을 통해서 4,000대 규모의 주차장을 강원도가 책임지고 시공해 주기로 하면서 문제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 사업에 강원도 개발공사가 사업 시행자로 사업의 주체로 이제 선정이 되었는데
강원도 개발공사를 사업의 주체로 선정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주차장을 이제 저희가 뭐 멀린사에다가 4천 대를 약속해 준 부분도 있지만 주차장 자체는 또 공공성을 띠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기업에서 좀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좀 판단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강원도 개발공사는 알페인 시화 문제로 인해서 지금도 하루에 5천만 원 이상의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또한 강원도 개발공사에서도 이 주차장 사업이 과연 타당한가 이런 그 영역 조사를 해본 것 같은데 아래 하단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소 미흡한 이런 의견을 나왔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 어려운 그 강원도 개발공사에게 이 사업을 맡기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 도민들께서 궁금해하십니다. 다시 한번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뭐 사실 이제 타당성 평가를 하면은 강원도 사업 같은 경우는 BC 분석이나 이렇게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 레고랜드의 어떤 뭐 활성화나 이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 공공적인 성격으로다가 이렇게 추진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주차장 부지의 이제 매각 부분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주차장 타당성을 검토하면서 강원도 개발공사에서는 이 사업 시행 여부가 좀 불투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차장 매입비를 당초의 매입가보다 좀 줄여야 이 타당성이 좀 높아질 것 같다라는 판단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렇지 않은가요? 당초에 이것을 300억 정도의 매각 금액을 예상했었는데 갑자기 이것이 200억으로 떨어졌단 말이죠. 그것이 결국은 주차장 사업을 하기 위한 이 타당성 조사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 위한 그런 선행 작업이 아니었는가. 제가 봐서는 이제 그런 이유보다는 이 행정 절차상의 문제인데 이게 타당성 평가 결과가 먼저 나오고 그 후에 이제 매각가를 정하기 위한 감정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평에 따라 가지고 매각가를 결정을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 물론 국장님의 답변 존중합니다. 그러나 이 다음 장을 좀 보시면 저희가 2019년 9월달에 이미 우리 강원도에 보고할 때 300억 정도의 이 토지를 매각하겠다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200억대로 이 가격이 좀 떨어졌는데 이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면 강원도 개발공사가 신규 투자 사업 추진 동의안을 제출한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전제로 해서 보더라도 이것은 이 타당성 조사에 좋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하단에 보면 주차장 부지의 감정 평가를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하셨다고 했는데 사실 이전에 300억이라는 감정에 의해서 평가된 금액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19년도 12월 23, 24일 날 감정 평가를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료상에. 그러면 과연 이 주차장 부지에 대한 평가를 급하게 이틀 만에 급조해서 할 수 있냐 이런 거죠. 결과는 이전에 이것에 대한 감정의 평가 자료가 이미 있었다 이런 겁니다. 그 전에 부분은 뭐 이제 공식적인 감평은 아니고 우리가 그 탁상 감정이라 하는데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계략적으로 추정을 해서 나온 금액인데 어찌됐든 간에 이제 최종적으로다가는 그 12월 달에 그렇게 해서 정식적으로다가 이제 감평을 받은 게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그 의구심을 좀 감출 수가 없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 표시되지 않았습니다만 중앙투자 심사를 피하기 위한 예산 쪼개기가 아니었는가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300억대 이상을 했을 때 시설 투자비 포함해서 300억 이상이 되기 때문에 중앙투자 심사를 받아야 되고 그렇게 하게 되면 조금 전에 그 GDC에서도 감정평가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했지만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할 것이 예측되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 쪼개기를 통해서 중앙투자 심사를 피하고 또 이것을 GDC에 넘기면서 결국은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이런 일이 아니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희 의회에서도 의혹을 제기했고 또
이 내용을 일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 내용을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일부 이런 내용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마 이제 뭐 의혹은 뭐 가질 수가 있는데 팩트는 뭐 사실은 그게 아니고 행정 절차상의 선후 관계가 좀 이렇게 엇갈리다 보니까 그런 그 의심할 만한 사항이 나오지 않았냐 이렇게 보입니다. 어쨌든 이것이 300억 이상의 투자 사업비가 되었을 경우에 중앙투자 심사를 받아야 되는 자세는 맞죠?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 매매 계약상, 그러니까 GDC와 GJC 간의 매매 계약상 토지 거래 가격은 얼마입니까? 258억이 되겠습니다. 258억에서 사유지 조금 제한 한 253억 정도가 될 겁니다. 예. 편의상 258억인데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좀 앞뒤가 안 맞는 이런 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레고랜드 부지에 대한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이어서 레고랜드 컨벤션 센터, 예. 이 레고랜드 테마파크 그리고 그 중도를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전체적인 사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체적인 사업을 이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조금은 뜬금없이 컨벤션 센터가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이 컨벤션 센터의 성격과 이 중도 전체를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한 이런 컨셉이 좀 맞는다고 생각하시나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뭐 관광지 이 개발을 한 거지만은 그 안에는 또 이제 강원도 산업 전체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봐서 어떤 뭐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그 시설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부분이고 이 컨벤션 센터는 사실 이제 강원도가 유일하게 이제 전국 시도 중에서 강원도만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산업부의 이제 전시 컨벤션 센터 그 사업 타당성 승인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수요 측면에서 이 부지가 아니면 강원도의 다른 부지는 그 통과를 할 수 있는 땅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가 이 부지를 선정하는 게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그 이 사업에 대한 전제 사항들, 이 타당성 조사 용역이 진행됐죠. 6월에 나왔죠. 지금 최종적인 결과는 나오질 않고 지난번에 이제 중간 보고 요까지는 이제 나왔습니다. 중간 보고의 내용을 저희 상임위에서 이 페이퍼로 자료해 주실 때 다소 미흡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주신 거 맞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그 강원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뭐 도로라든가 뭐 여러 가지 SOC 사업들이 대부분 다 그 BC 분석이나 하면은 뭐 타당성 결과가 높게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강원도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제 그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형태로다가 갈 수밖에 없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컨벤션 센터의 규모에 비해서 주차장의 대수가 좀 과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이제 들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그 춘천시의 조례상 법정 주차 대수를 좀 산출해 보면 한 410대 정도 나옵니다. 여기에 최대로 주차할 수 있는 면수는 2,131대인데 물론 한 1,500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1,500대 이상의 주차장을 이제 건설하는 것이죠. 그러면 법정 주차 대수보다 한 4배 정도 이상의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인데 이러다 보니까 과연 이것이 마이스 산업을 위한 컨벤션 센터냐 아니면 레그랜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위해서 만드는 이 컨벤션이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좀 전에도 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강원도가 유일하게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컨벤션이 없고 앞으로 우리가 이제 소득이 높아지다 보면은 이 B2B 이 형태의 어떤 비즈니스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컨벤션 센터가 반드시 필요하고 또 저기 주차 대수를 사실은 뭐 저희가 넉넉하게 해야 나중에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고 시설을 활성화하는데도 그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 컨벤션의 특성상 이것이 1년 365일 매일 가동될 수 있는 시설은 사실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저의 생각에는 레고랜드 테마파크의 부족한 주차장의 수를
이런 컨벤션 센터의 건립을 통해서 보완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상당히 있다. 이렇게 비춰질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여기에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1869대 주차장, 레고랜드 주차장 그거 이외에 약 1500대 정도의 면수를 채울 수 있다고 해요. 그렇게 해도 한 50대 정도의 주차 면수가 또 모자라죠, 그죠? 그 면수는 어떻게 보완하실 겁니까? 지금 이제 뭐 레고랜드가 개장이 돼서 주차면이 부족하다 하면은 이제 저희가 확충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때는 뭐 이제 지금 현재 있는 주차장 지상 공간을 활용해서 뭐 2층을 짓거나 뭐 이런 쪽 또 아니면 이제 외부에다가 이렇게 해서 그 다른 교통수단 예를 들면 이제 유람선이나 이런 거를 해서 같이 그 사업도 하면서 또 주차 이 공간도 해소를 하고 뭐 이런 것도 충분히 고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 공익적 시설에 주차장을 좀 과도하게 만들고 또 그것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지금 좀 쟁점이 되는 것이 유적공원입니다. 또 유적공원 내에 유물 전시관을 이제 함께 건립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논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유적공원에 대한 사업 주체가 어디가 됩니까? 일단 이제 당초에 그 문화재청에서 지시를 한 거는 이제 중도개발공사나 아니면 여기가 이제 의암호 관광지로 다 돼서 그 관광지 사업에 대한 사업 시행 주체는 춘천시에서 이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제 그 춘천시에서 이 부분은 이 춘천 역사 뭐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살리기 위해서는 춘천시에서 나서 사업을 시행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춘천시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중도 개발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맞는 것이죠, 그죠? 예, 그러나 중도 개발의 재정 여건이 이렇게 넉넉하지 않다 보니까 사업의 주체를 또 강원도나 춘천시와 연대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또 하나의 문제는 아마도 그 문화재청에서 레고랜드 테마파크에 대한 사업의 그 승인 조건으로 유적공원과 유물 전시관을 테마파크의 준공 시점에 맞춰서 개장을 해야 된다라는 조항이 있죠. 그런데 지금 내년도 7월에 개장을 준비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유적공원 또 유물 전시관은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예. 과연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문화재청하고 지금 6월 8일까지 설계 자문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계속 자문을 받고 내용을 이제 그 설계를 픽스를 시키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픽스가 된 내용은 일단 그 유적공원에 대해서는 뭐 개장 시점에 맞춰서 빨리 조성을 해라 이런 내용이고 또 유물박물관 같은 경우는 뭐 조금 늦더라도 그 안에 이제 전시 시나리오나 이런 부분들을 이 사업 취지를 잘 살려가지고 좀 준비를 해서 하라. 이렇게 지금 이제 협의가 됐습니다. 예. 이 사업의 계획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 대지 면적이 93,500제곱미터고요. 여기에 부지 매입비 300억 그리고 시설비 추정 약 178억 해서 478억 정도의 도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으로부터 이제 허가받은 그 조건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유구일체를 보존하고 또 복토와 복토의 지침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문화재 보존 구역 내에 유적공원과 전시관을 조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지역 내에 부지 현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 부지가 전체 93,500제곱미터인데 피해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그 도유지가 64,750제곱미터 그리고 GJC 소유는 도에서 출자한 지분 포함해서 28,219제곱미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아래 하단 부위를 보면
저희 강원도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토지를 취득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면적이 79,376제곱미터입니다.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도유지보다도 많은 토지를 매입을 하겠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지금 아마 이제 의원님이 제시하신 자료 중에서 GJC하고 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GJC가 이제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한 땅이 있습니다. 이제 그 부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소유권이 안 넘어갔기 때문에 그것도 취득 대상이다 이렇게 봐가지고 이제 면적이 차이가 나는 게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 주신 그런 2차 계약분의 면적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 얼마 되지 않고요. 거의가 소유권이 강원도로 되어 있는 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64,750제곱미터는 전부 다가 강원도 소유의 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강원도 소유 부지보다도 많은 땅을 다시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느냐, 이 얘기가 좀 상당히 좀 논란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을 지금 원래는 GJC에서 해야 되는데 강원도에서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도유지가 이미 64,750제곱미터가 확보되어 있는 상황에서 GJC 소유 28,219평방미터는 우리가 매입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두 개를 다 합친 79,000 두 개를 합친 이 땅을 저희가 사는 겁니다. 결국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제가 이게 면밀히 봤어요. 보니까 이 도유지를 일단 GJC에 매각을 하고 GJC로부터 GJC가 이 소유권을 넘겨받은 다음에 이 땅을 우리 강원도가 다시 사줄 겁니다. 네. 맞죠? 예, 맞습니다. 예. 이게 과연 합리적인 방법이냐 이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도 어차피 이제 관광지인데 그래서 단지 개념으로 다 해서 사업을 시행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가 그 안에 있는 모든 땅을 매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매입을 해서 거기에다가 이 기반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투자를 한 다음에 다시 이제 실소유자한테 분양을 하는 그 구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만 사업 시행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 땅에 대해서도 어차피 이제 GJC가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투자를 했기 때문에 소유권을 넘겨갔다가 다시가 저희가 대살 수밖에 없는 그 땅이 되겠습니다. 그 문제를 과연 우리 땅을 도로 줬다가 도로 사는 문제를 우리 도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게 이 택지도 그렇고 모든 그 단지 형태로 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택지 안에 그 땅이 있다고 해서 내가 직접 그 안에다가 건물을 질 수 있는 건 아니고 택지 개발을 하는 사업 시행자한테 넘겨갔다가 다시 뭐 분양을 해서 그 다음에 건축 행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장님의 답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저희 강원도 소유의 부지가 있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매각을 통해서 소유권을 넘겨줬다가 다시 또 이것을 우리 소유의 땅으로 되사는 이런 이 과정을 과연 도민들께서 이해하시겠냐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들께서 좀 받아들이기 어려우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장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강원도에서 이 레고랜드 사업을 위해서 투입된 재정이 얼마만큼 되느냐, 이걸 좀 잠깐 보겠습니다. 이미 선행된 비용만 해도 기반 시설비로 한 309억 정도 들어갔어요. 여기에는 이제 춘천대교, 물론 이것은 한 858억 정도 되는 사업인데 우리 도비 투입분만 216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전기, 가스, 상하수도 그리고 수변공원 공사비 포함해서 한 309억 정도가 우리 순수 도비가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부지를 매입하거나 매입 예정지를 보면 주차장이 뭐 258억 저희가 부담했고요. 테마파크 256억 저희가 부담한 거고요. 또 문화재 보존 지역과 컨벤션 센터 포함해서 한 1,000억 정도 이상 또 저희가 부지를 매입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이렇게 보면 이 전체 1,372억이라는 돈이 레고랜드 사업을 위해서 순수 도비가 투입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 GJC로부터 채무 보증받은 한투로부터 약정 대출을 받은 2,140억을 포함하면 5,355억이라는 돈이 레고랜드 테마파크가 개장하기 이전에 벌써 이 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레고랜드 테마파크 개장하기 위해서 투입된 돈이 2,800억입니다. 개장도 하기 전에 그거에 곱절 이상 되는 예산이 이렇게 투입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멀린을 파트너 사업자로 선정하면서 1,500억을 우리가 순수 이익을 좀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 예산 투입에 대해서 간단하게 예. 국장님 답변하실 수 예,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그럼 뭐 저기 의원님 지금 표로다가 이렇게 설명해 주신 부분 중에 저희가 기반 시설을 빼고 총 사업비는 이제 4,355억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 이제 부지 매입하고 공사비, 문화재 비용, 뭐 금융 비용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해서 4,300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 조달하는 거는 뭐 의원님 잘 알고 계시는 대로 해서 한투 대출금 2,140억하고 자본금 또 그다음에 이제 토지 매각을 통해서 이 사업비를 조달을 했는데 저희가 토지 매각 예상 가격을 4,133억 원 정도로 다 봐서 그걸 매각을 하면은 일단 그 한투 대출금 2,140억은 다 갚고 또 그다음에 기반 시설 조성에 들어가는 사업비도 100% 다 이걸 다 충당하라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저희 그 도비가 투자되는 부분은 위에 있는 309억하고 도 땅을 그 매각을 했다 다시 그 되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이제 차액이 한 53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실투자 비용은 저희가 한 1,000억 내외 그 정도밖에 안 들어간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당초에 이 사업의 방식이 토지를 매각을 해서 사업비를 조달하는 것이 기본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 사업 투자 설명회를 2차례 했죠. 예. 2차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중도에 투자하겠다는 사업주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죠? 그나마도 최근에 저희가 STX와의 계약을 해지하면서 STX에게 매각한 것하고 최근에 그 세준개발 쪽에 하나 예. 투고하고 예. 그리고 컨벤션 센터 들어가고 주차장 들어가고 하면요 실제로 ESM에 빠질 수 있는 부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실제로 저희가 전체 토지를 매각을 해서 이 사업이 조달해야 되는 건 맞지만 이미 국지한 땅은 다 매각이 되거나 매각 예정지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STX 문제도 다시 한번 그럼 짚어보겠습니다. STX 건설이 당초에 1,500억 원의 GJC와 레고랜드 테마파크 기반 공사를 포함한 이 공사의 대상자로 선정이 돼서 공사를 진행했죠. 그런데 멀린과의 이제 새로운 협상이 맺어지면서 멀린에서는 현대산업개발을 현대건설을 사업의 파트너로 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려했던 것이 STX가 일방적 계약 해지가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위약금을 물어야 되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원만하게 계약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또 이런 것이 MDA상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멀린에서는 철저히 강원도의 요구를 무시했습니다. 안 들어줬죠.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연 파트너 맞습니까? 일단 뭐 저기 멀린 측에서는 아주 뭐 안 들어준 건 아니고 여러 가지로 강원도 입장을 또 고려를 하긴 했는데 일단 그 시공의 안전성이나 뭐 이런 거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현대건설이 맞겠다 이렇게 판단한 걸로 알고 있고 또 STX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특별히 뭐 이렇게 특혜성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사실은 없었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체 공사 비용으로 이거 그 기반 공사비가 약 한 470억 정도 되죠. 네, 450억. 예, 그 중에서 STX가 현대건설에서 추진하던 이후의 사업으로 받은 것이 한 300억대가 넘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해지 합의금으로 28억을 받았습니다. 저 해지 합의금이라는 건 이제 기성 부분 뭐 그 부분에 대해서 기성 부분 37억 말고요. 예. 실제로 준 게 28억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서로 저 합의를 해서 기성은 기성이고 예. 합의금은 합의금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것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휴양형 리조트 부지가 굉장히 좋은 자리가 하나 있어요. 레고랜드 테마파크 하단에 상단이라고 해야 됩니까? 하단이라고 해야 됩니까? 끝자락에 아주 좋은 부지가 하나 있는데 이것이 한 58,688제곱미터 됩니다. 예. 이거 첫 장으로 가도 되나 모르겠네. 이 도면의 맨 아랫부분 노란색 부분이 되겠죠? 예, 맞습니다. 예? 그 STX 건설의 매각한 부지가 이 도면의 맨 아랫부분 노란색 부분 예, 맞죠? 맞습니다. 예. 저 부지가 상당히 그 알토란 같은 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매매가가 326억이었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감정 평가 금액보다도 상당한 금액을 좀 감액을 해서 저희가 받았는데 그 감액 사유가 뭡니까? 그 부분은 뭐 이제 지제시의 지금 그 규정에 따라 가지고 감액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감액이 됐는데 사실은 아무도 이제 관심을 안 갖고 있을 때 어떻게 보면은 첫 단추를 깨고 뭐 저것이 이제 마중물이 돼서 이제 다른 그 제2, 제3의 투자자를 우리가 유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도 고려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국장님 말씀처럼 이것이 투자의 첫 단추를 깨는 사업이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STX 건설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게 되는 상황에서 어쨌든 당근책이 좀 있어야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건설에서 추진하던 사업을 SK가 승계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좀 바꿔줬고요. 그리고 또 해지 합의금을 저희가 별도로 줬고요. 또 이 외에 또 어떤 또 보상을 주었는지 저는 잘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지도 매각을 했는데 저기 적시되어 있지만 계약금 한 푼도 받지 않고 이 땅을 팔았어요. 그거 알고 계시잖아요. 예, 지금 뭐 이제 STX 건설에서 그 기반 시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그 기반 시설 공사되는 부분하고 여기 그 리조트 개발하는 사업도 좀 뭐 연계가 돼서 시기적으로 같이 가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게 한 3년 정도 거치 기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 사인 간의 토지를 거래하게 되는 경우에 보통 전체 가액의 뭐 한 10% 정도 계약금을 받고 또 중도금을 받고 또 잔금을 받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사실은 이게 326억보다도 훨씬 한 400억 이상 되는 땅이죠. 그런데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DJC의 어떤 내부 규정이 있다고 하는데 그 규정이 뭐냐면 이것이 저희가 투자 설명회를 2차례 했는데 2차례 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주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유찰된 것으로 기준을 두어서 이 감액을 해줬다는 거예요. 이거는 공개 입찰을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물건을 팔려고 시장에 내놓은 거예요. 근데 작자가 가격이 맞지 않아서 못 사고 있었던 땅입니다. 그것을 우리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10%씩 20%씩 깎아서 그 돈을 깎아서 매각을 한다는 것이 과연 그 합리적인 판단인지. 그 부분은 뭐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그 매각 형식을 그래서 그건 뭐 공개 매각 형식이라든가 이런 수익계약 조건에 맞는 아마 절차가 선행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 과연 그 작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보통 뭐 공개 입찰하죠. 그러나 수익계약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 겁니다. 실거래 가격보다도 상당히 금액을 낮춰서 계약을 해줬고
또 계약금을 10원도 받지 않고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로 줬다는 것도 문제고, 또 이 계약 내용에 보면은 중간에 이 땅을 제3자에게 매각을 할 수도 있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특혜가 아닐까요? 요거를 이행을 안 했을 경우에는 또 해지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연히 해지는 해야죠. 예, STX가 그 계약대로 이행을 안 했을 때는 이제 저희 입장에서 또 해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일방적으로 뭐 제3자한테 매각을 하거나 이런 거는 뭐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여기 토지 매매 계약서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내용 한번 살펴보시고요. 이러한 조건을 전제로 해서 토지를 매각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가 레고랜드 테마파크 사업을 추진하면서 추가적으로 비용이 발생되고 또 좀 논쟁이 되었던 사안들이었고요. 그러면 우리가 MGA 대협상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뭐 이런 좀 얘기들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 좀 살펴보면요. 일단은 이 대응 투자의 현황이 전혀 멀린사로부터 나와 있지 않고요. 또 이 구조에 너무 불합리한 게 많습니다. 그리고 멀린사는 일방적으로 설계를 변경하고 사업비를 축소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안이 없는 거죠. 먼저 이 대응 투자 현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사실 테마파크는 총 2,600억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추진되는 사업인데 GJC에서 800억, 우리 이미 100% 다 납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멀린에서 1,800억을 투자하기로 되어 있죠. 그러나 멀린에서는 200억을 투자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11% 정도 되겠죠. 그러나 멀린에서는 뭐 향후에 한 10여 년 동안 2,270억 정도를 투자하겠다. 이렇게 공언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이것 이외에 투자된 금액은 없습니다. 멀린은 이 중도에 레고랜드 사업을 하면서 많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외국인 투자 지역으로 지정고시를 2014년도에 받았는데요. 2014년도에 외국인 투자 지역으로 지정고시를 받을 때의 조건은 900억을 투자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 이후 6년이 지나는 동안 투자한 금액은 2천만 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천만 불은 외국인 투자 지역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이행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2014년 4월 29일 날 고시 이후에 5년 동안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투자하지 않으면 이 지정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경고를 1차 했죠. 그래서 6개월을 연장해 줬습니다. 그래서 2019년 4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연장을 6개월 해줬는데도 이행을 하지 못했죠. 돈이 들어오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정말 마지막으로 이번에도 돈이 안 들어오면 외국인 투자 지정 조건이 정말 이제 해제됩니다 해서 6개월 또 연장을 해줬죠. 그래서 들어온 게 2천만 불입니다. 예. 모두 합쳐서.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동의하시죠? 일단 뭐 외국인 투자 지정 조건 그 2천만 불이 이행이 된 건 최종적으로 이행이 된 거는 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4월달에 이행이 됐는데 그거는 뭐 그렇습니다. 이제 기존에 공사가 이제 사실 뭐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미리 이 투자금만 들어와서 있을 필요가 없다.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고 현재 투자 금액이 200억이라는 거는 여기 이제 숫자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멀린사에서 그 실제 계약을 한 금액은 실제 금액은 사실은 2,300, 예, 2,330억이 지금 계약이 됐기 때문에 245억입니다. 245. 아닙니다. 이제 현재 지금 멀린사가 전체 계약한 액수는 저희가 전체 이게 계약 금액이 아니고요. 계약과 투자 금액은 다르죠. 실제로
LLK 구자로 들어온 돈의 액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이투 부분인데 지금 GJC에서 지원한 800억 외에 그러니까 국장이 이렇게 보시면 멀린사에서 지금 그러니까 이제 현지에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목적법인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는 레고랜드 코리아를 통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럼 레고랜드 코리아의 구자에 돈이 입금이 되어서 그 계좌에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거예요. 우리 중도개발도 거기에다 돈을 입금한 거고요. 또 멀린에서도 그 구자에 투자한 겁니다. 의원님 이제 그 부분은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저 이투 그 지정 조건 저거는 이제 자본금 형태로다가 납입이 되는 게 많고 그 외에 투자금에 대해서는 뭐 금융 대출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조달을 할 수가 있는데 현재 조달을 해가지고 계약한 금액은 2,330억이 맞습니다. 제가 지금 건 일단 계약 금액이 아니고요. 예. 투자된 금액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 투자 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한 최소한의 금액을 납입을 한 상태인데 그것이 레고랜드 테마파크 사업비를 포함한 겁니다. 그거 포함해서 200억 들어와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요구했습니다. 멀린에게 대응 투자 계획을 명확히 밝혀라. 그러나 아직도 나오지 않고 있죠. 그러나 시간상 제가 답변을 먼저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투자 확약서를 보낸 게 있어요. 그죠? 투자 확약서를 보냈는데 이 투자 확약서라는 것이 지금 당장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종료 후에 정산하겠다는 겁니다. 예. 예? 사업 종료 후에 정산하겠다는 것은 이미 뭐 사후 약방문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 부분은 이제 개장 시점에 회계법인을 통해서 검증을 하도록 돼 있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중간중간에 그 투자 진행 사항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다가 투자가 된 거는 여기 기반 시설을 하는 부분 위에 이제 그 외국에서 라이드나 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발주한 거 예, 이런 그 부분 좀 것까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멀린에 대한 명확한 투자 대응이 없다 이제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수익 구조가 상당히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께서 좀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자계산기를 넣고 꺼내놓고 두드려 보시면 좀 이해가 쉽게 되실 것 같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이 시설을 갖춰서 멀린에게 운영권을 넘겨주었을 때 받는 수익금은 이 구간별 8%, 12%, 10%였습니다. 그건 맞죠?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나 MDA를 체결하면서 30.8%만의 비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800억을 연 매출 800억을 가정했을 때 근데 여기서 이게 참 어려운 게요. 예를 들어 800억 했다 그러면 저 세 번째 칸 800억을 단순하게 계산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이게. 예를 들어 800억 됐다고 그래서 여기 세 번째 칸 800억 곱하기 12%가 아닙니다. 그건 아시죠? 예. 여기서 400만 분은 빼야 되는 400억은 빼야 되는 거 아시죠? 예. 그 구간별 200억밖에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예를 들어 연매출 800억을 올렸다고 가정을 할 때 30.8%를 적용하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2억 3,200만 원입니다. 30.8%를 적용하기 이전에 우리가 시설을 다 해줬을 때는 40억을 받게 됩니다. 40억. 그런데 30.8%를 적용하게 되니까 12억 3,2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죠, 국장님. 실제로 우리가 이 금액 다 받을 수 있습니까? 저 사항으로다가 이제 그 돼 있고 또 뭐 의원님 이제 지금 내용을 좀 아시니까 한 가지 설명을 드릴 것은 이 그 저희가 국장님 혹시 이 내용을 아실지 모르겠어요. 예. 이 언론에 노출됐던 내용입니다. 예. 빨간 줄 보시면 아시겠죠? 멀린은 GJC에게 30.8%에 해당하는 시설 임대료에서 멀린의 투자 유치 인센티브를 감한 금액을 GJC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투자 인센티브가 얼마인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 부분은 뭐 사실 이제 감안 그 내용보다 표현은 이제 조정이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맞는데 왜 조정을 했냐면은 기존에
그 투자 구조가 UA상에 보면은 그 멀린에서 1,000억을 하고 GJ에서 2,300억을 투자를 하는 걸로 했을 때 이제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4,000만불 구간별로다가 저렇게 해서 임대료가 나왔었는데 MDA 상에는 멀린에서 그 1단계로 시간이 1단계로 2,200억을 투자를 하고 예. 그 후에 이제 추가 투자로 해서 2,270억을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4,470억을 투자하는 걸로 됐기 때문에 1,000억에서 4,400억을 투자하다 보니까 당연히 임대료도 그만큼 상응해서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추가 투자에 대응해서 임대료를 조정하는 걸로다가 이렇게. 그래서 비율이 몇 퍼센트입니까? 그 부분은 뭐 사실은 이제 그 저희가 약정이 좀 돼 있는 부분이 MDA 상에 그 비밀 약정이 좀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밝히는 건 그런데 저희가 왜 또 이제 다 나와 있어요. 아 그런가요? 여기 나와 있으니까. 음. 이것이 예. 우리 강원도에서 멀린 측에 보낸 메일의 일부 내용입니다. 단지 여기 수치만 나와 있지 않다 뿐이에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의원님이 아시겠지만은 그 이 추가 투자를 고려를 해서 이렇게 이제 임대료를 조정을 하는 내용으로 됐는데 투자에 관련된 부분은 뭐 우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은 이게 그 주식 시장에서 하면은 이제 이 공개를 해야 됩니다. 이제 이 공개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멀린에서 마찬가지로 이제 영국 같은 경우도 그 추가 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이제 주식 시장에서 공개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답변만 좀 그 부탁드리고요. 부분은 이제 그 임대료 조정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비밀다 이렇게 했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밝히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밝히기가 어렵다고 하시면 저희가 그 지난번에 MDA 체결 당시에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그것이 분명히 원본이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원본상에 이 내용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면 일부 내용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 그것은 원본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럼 결국 의회에 제대로 된 자료를 주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 곤란하니까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추가 인센티브, 그러니까 저희가 800억의 매출을 올렸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예를 들어 12억 1년에 12억 3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추가 인센티브를 적용하게 되면 저기에 10분의 1 정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과연 이 시설 임대료 저기 노출되어 있는 금액의 10분의 1 정도가 우리가 800억을 투자한 수익의 구조라고 하면 도민들께서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이제 그 어떤 투자 구조가 바뀌면서 멀린의 그 투자 지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또 한 가지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어차피 임대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예투법에서 임대료를 감면해 주는 취지는 사실은 그 외국인 투자를 통해 가지고 고용 창출이라든가 또 아니면 이제 지역 생산 유발 효과 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제 감면을 해주는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 어쨌든 정말 이런 불합리한 조건을 저희가 안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멀리는 하단에 있지만 이 멀리 레고랜드 테마파크의 자산의 가치가 한 2천억 정도 됩니다. 2천억 정도의 땅을 50년 이상 무상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또 관세라든가 지방세라든가 이런 것을 감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강원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반시설, 부지맵, 시설비에서 한 5천억 이상을 이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 주신 멀린에서 투자 뭐 다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이러한 수익의 구조를 가질 만큼의 투자였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또 하나 더 있죠. 멀린에서는 우리 그 GJC와 의도와는 좀 다르게 설계를 변경을 했습니다. 설계를 변경해서 예를 들어 라이드 시설 클러스터가 10개 득을 7개로 바꿨고 라이드 시설도 21개에서 11개로 바꾸고 또 본공사비도 GJC
1,500억대에 계약했던 금액을 현대와 1,089억에 계약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하라고 했는데 아직 답변이 없는 거죠. 그다음에 이런 전체적인 그 GJC 재정 상황을 좀 보면 현재 GJC 자금을 전체 2,512억으로 봤을 때 한투에서 2,140억 대출 받은 거 포함해서입니다. 현재 우리가 대출할 수 있는 금액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썼죠. 그리고 하루에 이자가 2,300만 원씩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3.9%씩 이율 적용되고 있습니다. 네. 연간 이자가 83억입니다. 아마도 지금 GJC 잔고가 한 70억 정도 추정을 하고 있는데 GJC의 상황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레고랜드 테마파크가 개장기에서 운영이 된다고 하더라도 연간에 1억 정도의 수익을 받고 이 GJC의 재정을 메워낼 수 있나요? 의원님 정리를 좀 하기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국민들께서는 많은 요구를 합니다. 혈세 먹는 사업과 레고랜드 사업을 즉각 중단을 요구하고 또 선사 이적을 보존해라. 또 그 유명한 그 반크에서도 이러한 개발에 대해서 비판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은 없지만 과연 앞서 설명드린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레고랜드 테마파크 사업이 우리 가운데 어느 정도의 실익을 줄 수 있는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속해서 실행해야 되는지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우리 지사님 한 1분만 모시고 답변 좀 해주세요. 지사님께는 그 마지막 장면을 앞서 말씀드린 이런 내용 토대로 해서 과연 우리 가운데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존경하는 신영재 대표님 여러 가지 공부를 너무 많이 하셔서 제가 오히려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공부를 많이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다만 이제 아까 안건영 국장이 보고를 드렸지만 지금 계약률이 77%고 공사가 25% 정도 진행돼서 내년 이제 문을 열게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부족한 부분들은 더 보완을 하겠고요. 저희들이 그분들이 아주 귀한 손님들이십니다. 투자를 이렇게 해주시는 귀한 손님들이고 외자가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오는 게 없고 요 사업만 유일하게 들어오는 아주 귀한 손님들이어서 지금 대표님 지적하신 부분들 혹시 부족한 부분들 저희가 잘 메우겠고 이게 이제 완공을 앞두고 있는 만큼 좋은 이미지로 개장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대표님께서 애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해 올리겠습니다. 전 기자님께 총괄 개발 협약에 대한 네네. 불합리하고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내용에 대해서 제보해 주시고 재협상 해주실 것을 정치적으로 권유드립니다. 네, 저희들이 이걸 이제 저희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국제 변호사와 우리나라 유수한 법인들이 법무법인들이 붙어서 뭐 특혜가 있는지 불법은 없는지 이런 걸 다 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는 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지금 잘 처음 듣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잘 다시 한번 정교히 점검해서 대표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공정입니다. 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네. 과연 이 협약이 공정한가에 대한 공정성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글쎄요. 저희는 이게 이제 다른 나라에는 전부 국비로 했습니다. 말레이시아나 두바이나 이런 데는 다 국비로 했을 만큼 좋은 사업입니다. 근데 우리는 한제 나고야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한 800억에서 1,000억 정도의 도비가 들어가는데요. 예를 들어 옥계 경제자유구역청 같은 경우도 우리가 땅을 밀어주는데 800억 정도 들어갔고 다른 데 공단할 때도 그 정도 다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쓸 수 있는 기반 시설을 하는 돈으로 본다면 저희들로서는
다른 공단 하나 유치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딱 1분만 보시면 10분 보시면 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의원님. 시간을 좀 많이 지나게 돼서 의원님께 송구한 말씀드리고요. 우리는 막연한 무지개만 찾아서 헤매고 있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지개빛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무지개 거친 이후에 세상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이 사업이 다르게 진행될지 많은 관심과 부탁드리고요. 또 지원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 사업이 공정하게 진행